안녕하세요. 이음하지외과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제가 2009년부터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의 하지정맥류를 치료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가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 중에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60대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오른쪽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잘 나고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고 오셨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보시면 손가락 크기만한 하지정맥류가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발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가 크기도 크고 진행이 많이 되었지만 다른 하지정맥류 환자분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릎 주위를 보시면 화상에 의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비후성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노폐물인 정맥류 유피가 고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나 주위 조직들과 달라붙는 유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하지정맥류뿐만 아니라 이 화상으로 인한 비후성 반응까지 있어서 유착이 매우 심했습니다. 무릎 주위를 보시면 어느 부분이 하지정맥류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분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 없이 치료를 해드리자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화상이라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아픈 기억을 주지 않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자국을 남기지 말자였습니다. 이런 화상토가 있는데 하지정맥류를 치료한다고 이 절개 자국을 크게 남기기는 정말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정맥류를 수술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착이 된 피부부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주위에 있는 다른 혈관이라든지 신경, 림파선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이 하지정맥류만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혈관이기 때문에 좌우, 위아래로 크고 작은 정상 혈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 이 정상 정맥들과 분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혈이 나지 않고 통증도 덜하고 감염의 리스크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혈관 초음파 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신경뿐만 아니라 하지정맥류와 연결되어 있는 정상 혈관의 위치를 하나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치료는 진단하는 의사 따로, 수술하는 의사 따로 보다는 진단부터 수술까지 그리고 수술 후 검과도 한 의사가 주치의처럼 연속성 있게 진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하지정맥류가 수술 자국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주위를 보시면 화상으로 인한 비후성 반응과 유착이 되었던 하지정맥류가 남겨진 것 없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도 수술 후에 말끔해진 다리를 보시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쥐도 안 나고 무릎도 잘 펴진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하는 환자분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80세 할머니이십니다. 제가 15년 동안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면서 80세 이상의 고령의 분들을 1년에 꼭 한두 분은 수술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는 밤마다 쥐가 나고 통증도 심해서 잠을 자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다리 색깔을 보시면 점점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80세라는 고령의 나이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이 위험한 척추마취,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으시다가 저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까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아리를 보시면 상처가 아물고 있는 딱지가 보이실 겁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다리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딱지가 아물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이 다리 정맥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출혈의 양도 많고 지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이런 딱지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령의 환자이셨기 때문에 수술 전에 혈액 검사 그리고 컨디션 체크를 더욱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치료 계획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라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수술 시간을 단축해 드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영역 포인트를 체크하고 또 체크했습니다. 수술은 국소마취로 안전하게 40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령의 나이와 당뇨로 수술 상처가 회복이 느릴 것을 감안해서 피부에 절개 없는 수술을 해드리자였습니다. 수술 후 2주째 경과 관찰을 위해서 내원하셨는데요. 이 무릎에 붙인 파스가 아니었다면 정말 몰라볼 뻔했습니다. 수술한 환자분들의 다리를 외래에서 처음 볼 때 비록 제가 수술했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께서 다리에 쥐도 안 나고 아가씨 때 다리가 되었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은 저와 더 일찍 인연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사로서 보람이 되면서도 안타까움이 컸던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가 되었나 생각이 나게 만드는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정맥류가 화상에 의해서 유착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나이가 80세 고령이더라도 고혈압과 당뇨가 있더라도
치료를 잘 해드렸습니다. 하지증면가 있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한 다리, 아름다운 다리,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다리로 만들어드리는 저의 이음 하지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